세 번째 규칙, 티나가 아니라 타라가 답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티나는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보시면 2013년도부터 지금 24년도 이전,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정확하게 이 10년간은 S&P 500 주식은 226% 오른 동안 채권은 10%밖에 안 올랐어요. 심지어 22년도에는 미국 국채가 40%대 하락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40% 하락했어요. 오히려 주식도 그때는 떨어졌지만 주식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채권을 왜 사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올라가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채권에서 수익률은 너무 낮았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왜 지나간 이 10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말해왔어요.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살 가치가 없다. 왜? 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국민연금 있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캘퍼스 같은 데들은 법적으로 예금을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회사채도 함부로 못 사요. 국채만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만 살 수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의해서 채권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손실을 내지만 그 밴드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안 돼요. 계속해서 기관이 사서 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에 차라리 예금을 해라. 요즘은 제가 뭘 말씀드리면 차라리 뭐 하라고요? 미국 국채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냐면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입니다. 미국 회사채 하라는 거죠. 저희는 퇴직연금에서 30% 안전자산을 이 미국 코퍼레이트 본드를 갖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5%대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예요? 국채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주식이요. 그래서 there is no,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었어요. 이때는 또 주식이 올라도 오지게 심하게 올랐으니까 됐겠죠. 하지만 늘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13년 전에 10년간은 동일하게 S&P도 많이 올랐지만 채권도 많이 오르던 시기였던 거죠. 이때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면 주식만 산 것보다 훨씬 낫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은 지나간 10년은 어때요? 주식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타라 시대라는 거죠. 타라 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 reasonable한 대안. 무슨 얘기냐면 의미 있는 대안이 지금은 여러 개 있는 시대입니다. There are죠. 예. 그 중에 의미 있는 대안은 국채가 아니라 채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미국 회사채가 미국 국채보다 나아요 라고 저는 얘기해 왔던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보자면 앞으로는 이제 주식, 채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뭔가를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훨씬 더 성과가 많이 난다는 거죠. 보죠. 60대 40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주식 60%, 채권 60%, 주식 40%. 40, 60은 채권 40%, 주식 60%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차이보다는 채권 30, 주식 50, 그 다음에 대체자산, 얼터너티브 에셋.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연자재, 또 다른 어떤 그 인컴형 상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이렇게나 확 수익률이 좋아지는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70년대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그래왔다는 겁니다. 요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어떤 시장이면 물가가 좀 있는 시기입니다. 물가가 좀 있는 시기.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지 않은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던 시기가 있었죠. 이거죠. 지나간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예 낮게. 지금 인플레이션 여기 왔었습니다. 지금 좀 내려와서 여기쯤에 와 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20-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기. 그러면서 어떤 시기였죠? 금리는 계속해서 제로까지 떨어지는 시기였다면 이제 금리가 그 금리로 못 돌아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못 돌아갈 거라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규칙, 인컴 자산도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형 자산들로 한번 긴 기간 동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는 뚜렷하게 어떤 특징이 있네요. 보니까 VNQ는 미국 리츠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상품은 코로나 때는 보시면 이게 빨간색인데 얘가 이 녹색이 뭐냐면은 이게 S&P 500이에요. S&P 500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코로나 때는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박살났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주식은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그렇게 못 올라갔지만 어때요? 이후에는 계속 옆으로 가는 이 나머지 인컴형 자산들도 코로나 때는 주식보다 더 박살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변동성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인컴형 자산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 기간은 그랬지만 여러분 인컴이 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아는 5년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는 인컴 자산들이 다 변동성이 적었어요. 하지만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늘려서 20년으로 해놓으면 이 주식은 이 S&P 500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오르고 내리고 다시 더 오르고 이랬는데 나머지 인컴형들은 어때요? 어떤 인컴형은 옛날로 보면 계속해서 20년간 내려가기만 10년이네요. 10년 동안 한 15년간 내려가기만 하는 인컴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포트에다가 지금 이 저변동성과 안정성을 보고 지금 광고하는 상품만 보고 상품 광고만 보고 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앞으로 10년, 15년씩 계속 내려가기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랬다 그래서 10년간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인컴형 자산도 반드시 시기의 변화에 따라 바꿔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속는 게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회사들이 좀 발빠른 회사들은 인출형 펀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모 펀드 내놓은 것 중에 이제 퇴직연금 공모 펀드를 내놓고 몇 개 회사에서 판매하고 지금도 여러 개 판매사들로 이제 걸고 있는 중인데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인출형 포트를 가진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인출이 들어갔을 때 매달 고정 금액을 찾아 쓰는 데 있어서 고정 좌수 매도가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펀드로 갖고 있을 때. 하지만 ETF는 어때요? 그 상태로 매달 비슷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매달 자기가 다 팔아야 합니다. 매번 내가 만약에 300만 원어치 매달 찾아 쓰고 있다면 300만 원어치 매달 팔아야 그 달에 300만 원을 찾아 쓸 수 있어요. 펀드는 어떤데요? 펀드는 자동 출금, 자동 인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모스트의 꿈은 어떤 거냐? 인컴형 ETF로 아까 말씀드렸던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펀드 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인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꿈이죠. 물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증권사, 은행에 다 저희 인출형 펀드가 걸려 있어야 되겠죠. 인출을 시작하신 사람이라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달 ETF를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인출형 펀드를 준비 중인데 인출형 펀드 하면 이거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나온 인출형 펀드를 보면 이렇게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4%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연수익률 5%가 안 되는 달에는 분배금을 원금에서 빼서 지급은 하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원금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버드 콜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 때는 좋으나 지금처럼 갑자기 나빠지면 원금에서 배당금을 만들어는 내지만 내 원금은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1년 뒤가 되면 만약에 이 하락이 깊어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든 내 원금이 돼버려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은퇴 때 이걸 찾아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원금을 깨가면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마치 매달 배당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인출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마치 4%가 보장된 것 같지만 얘네들은 요걸 쓸 수밖에 없죠. 연 수익률 5%가 안 되는 달에는 분배금 원금을 빼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따져야 될 건 뭐냐면 매달 몇 프로가 나오는 상품이야?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때 원금을 깨서 나와? 라는 거죠. 월 적립식, 월 지급식을 계산할 때는 항상 그걸 따져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얘가 원금을 깨갖고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요번에 새로 트렌드 상품들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중요한 얘기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새로운 트렌드 버퍼형 ETF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출 상품을 만들 때 인출 플랜을 짤 때 버퍼형 ETF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품 중에 인모스도 지금 이 버퍼형 ETF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그것의 장점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인컴형 안에다가 집어넣을 생각들을 갖고는 있는데요. 이 버퍼형 ETF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가 이번 달에 나왔어요. 지난달에 나왔네요. 3월 달에. 버퍼형 ETF로서는 한국 최초. 놀라지 마세요. 아시아 최초입니다. 아시아 최초 버퍼형 ETF가 지난달에 나왔으니 한국에는 그렇게 유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에는 벌써 몇 년째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버퍼형 ETF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커버드 콜처럼 둘 다 공통적으로 옵션 전략을 활용한 인컴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투자 치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 상품에 관련돼서 말하다 보니까 인컴 상품이지만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별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인컴 상품인데 옵션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커버드 콜. 이거 뭐냐면 매달 나오는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구조. 옵션을 활용하지만 콜 매도, 풋 매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지만 대신 초점이 뭐예요?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몇 프로냐 요걸 고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금을 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커버드 콜이지만 월 15% 보장 같은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일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과 성장을 같이 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데 요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하락 위험, 하락을 방어하는 거에 버퍼 ETF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제가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익을 추가하는 거 박스 스프레드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커버드 콜과 버퍼만 취급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제 인컴 자산에도 액티브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전략이란 게 뭐냐? 액티브 ETF라는 게 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액티브 전략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액티브 전략은 전문가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일정 부분 경험과 지식을 가진 쪽에서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액티브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ETF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ETF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액티브 ETF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향후 12개월 내에 액티브 ETF에 대해서 비중 상향하고 싶으냐? 매우 긍정적 29%, 점진적 57%. 다수가 어때요? 액티브 ETF 비중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자, 액티브 ETF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 전문 투자 기관의 투자 전략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이지만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전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가져오고 싶으면 액티브 ETF를 많이 활용하면 좋다. 두 번째, 기초자산 투명성, 그 다음에 특정 투자 전략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티브 전략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액티브 전략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ETF로 나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권유드릴 수 없는데 ETF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액티브 ETF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파생 상품 활용.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버퍼 ETF는 타겟 아웃컴, 디파인 아웃컴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존 액티브 펀드가 ETF로 전환되는 겁니다. 요것도
글로벌에서 유명한 액티브 펀드들이 ETF로 하나하나 전환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라이빗 투자, 프라이빗 에셋. 무슨 말이냐면 고액자산가들만 투자하던 프라이빗 얼터너티브 투자를 ETF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크립토 ETF 확장 요거는 뭐 이 삼성에서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프라이빗 에셋의 ETF 편입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저희가 BDC도 내놓고 그 다음에 AMLP도 내놓고 하는 이유가 이거 전부 고액자산가들만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ETF로 나와 있기 때문에 ETF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인버스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액티브 ETF를 저희는 활용한다. 자, 파생 상품을 활용한 ETF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본다. 커버드 콜 전략과 버퍼 ETF 전략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본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어요. 예. 커버드 콜. 그건 여러분이 그 인기를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버퍼 ETF도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는 한국도 이제 가세했지만 여기는 미국만 이제 한국도 가세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액티브 ETF 중에서 커버드 콜.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을 약간 소개하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커버드 콜을 오늘 좀 생략합니다. 다음번에 필요하다면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뭐냐, 고정된 어느 정도 확보된 배당을 받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옵션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인모스는 제피라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S&P 500은 올라가서 수익률은 많이 나지만 어떤 게 있냐면 변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런가 하면 제피 이 커버드 콜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왜? 하락을 자꾸 방어해 주니까. 하락 부분만큼은 하락으로 안 나타나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이 토탈 리턴 같은 경우 이거 뭐냐면 배당까지 포함하면 꽤 괜찮은 수익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장에서는. 그러나 웬만큼 하락하는 장, 심하게 하락하면 제피도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심하지 않은 하락장에서는 상당한 방어 효과도 가져갑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갈 때 꽤 내려가는 시장에서 방어를 꽤 잘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스닥 100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니까 인출 전략을 쓰는 사람에게서는 한번 검토할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버퍼 ETF는 타겟 아웃컴, 타겟 디파인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버퍼 ETF는 오늘은 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하락을 제한합니다. 하락할 때 그거를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을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의미로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출형 전략에서 상당히 필요한 전략입니다. 버퍼 ETF는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노베이터에서 나온 디파인 아웃컴 전략을 쓰는 곳. 특별히 버퍼 ETF는 보시는 것처럼 9%짜리, 15%짜리, 30%짜리, 100%짜리도 있습니다. 100% 하락을 방어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해야 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삼성도 만들었지만 곧 내년도쯤 되면 매월 버퍼 ETF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다면. 근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터가 있고 두 번째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타겟 아웃컴 전략이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 10%, 15%, 30%, 100%짜리 버퍼 ETF를 내놓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버퍼와 커버드 콜은 옵션 매수에서 다릅니다. 이 버퍼 ETF는 기본적으로 옵션을 매수할 때 사고팔구를 하는 점에서 커버드 콜과 다르죠. 자,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미국 S&P 버퍼 요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격은 위의 것들과 비슷한데 아직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인출형 자산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